여러분 안녕하세요. 5학년 2학기 국어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동글동글 문어쌤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오늘 5학년 2학기 국어 그 7번째 시간인데요. 교재가 준비됐나요? 우리 그럼 교재를 함께 보면서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학년 2학기 국어 7단원은요.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기입니다. 요약이 어떤 뜻인지 알고 있나요? 네. 중요한 내용만 짧게 간추려 쓰기. 이것을 요약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우리 글이 길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짧게 쓰는 것을 요약이라고 한답니다. 이미 요약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없다고요? 그러면 오늘 선생님과 함께 요약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중요한 내용 요약하기. 여러분 교재가 있다면은 이름부터 써주세요. 요약하기는 우리 글을 읽고 먼저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줄여서 쓰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쓰기가 꼭 필수겠죠.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국어책 7단원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요.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선생님이 뽑아왔어요. 마치 7단원의 내용을 요약한 게 선생님의 강의랍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제 7단원 국어 교과서에 어떠한 그림이 나오는지 우리 먼저 들여다봐요. 7.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요 하면서 지금 그림을 보니까 커다란 책이 있어요. 여러분, 책 읽어본 경험이 있죠? 근데 책 읽고 나서 그래, 그 책 이야기 어떤 내용이야? 하면은 여러분 그 책을 줄줄 읽어주나요? 잠시만 기다려, 나 책 가지고 올게. 이 책은 말이야 하면서 다 읽어주나요? 아니죠. 그 책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만 짧게 여러분이 설명해 주잖아요. 그것을 바로 요약이라고 해요. 우리 긴 글 혹은 긴 내용을 줄여서 중요한 내용만 남겨서 쓰거나 말하는 것을 요약한다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줄일 수 있지? 이것을 오늘 공부해 볼 거예요. 글을 요약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우리 글을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약한 글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요약한 글들을 보니까 이 글이 더 좋네. 이 글이 잘 요약한 것 같아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서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볼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이제 글을 한번 읽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글은요. 식물의 잎 차례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식물의 잎 차례. 사람들의 집짓기와 식물의 집짓기는 서로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건축가들은 설계도를 그린 뒤 그것을 바탕으로 집을 짓습니다. 이때 건축가는 집을 똑바로 세우려고 애씁니다.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이토록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온갖 기술을 쓰는 일과 마찬가지로 식물도 질서 있게 그리고 특별한 기술을 바탕으로 잎을 피웁니다. 식물이 특별한 기술을 바탕으로 잎을 피우는 이유는 햇빛과 그림자 문제 때문입니다. 위의 잎이 바로 아래 잎과 겹치면 위에 있는 잎의 그림자 때문에 아래 잎은 햇빛을 받지 못합니다. 식물은 햇빛을 보지 못하면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잎을 펼쳐야 햇빛을 잘 끌어모을까 고민합니다. 그럼 식물이 줄기에 어떤 모양으로 잎을 붙여 나가는지 그 기술을 알아보기로 할까요? 줄기에 차례대로 잎을 붙여 나가는 모양을 잎 차례라고 합니다. 먼저 줄기 마디마다 잎을 한 장씩 피우되 서로 어긋나게 피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긋나기라 합니다.
국수나무처럼 평행하게 어긋나기만 하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해바라기처럼 소용돌이 모양으로 돌려나면서 어긋나는 식물도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줄기 한 마디에 잎 두 장이 마주보는 마주나기도 있습니다. 단풍나무나 화살나무는 잎 두 장이 사이좋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주나 잎들이 마디마다 서로 어긋나지 않고 평행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마디에 잎이 석 장 이상 돌려나는 잎차례가 있습니다. 이런 잎차례를 돌려나기라고 합니다. 갈키 꼭두선이는 마디마다 잎이 6장씩, 6장에서 8장씩 돌려나기로 핍니다. 끝으로 소나무처럼 잎이 한 곳에서 모여나는 모여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글로 설명한 게 여기 그림으로 있나요? 어긋나기가 있고요. 서로 마주나는 마주나기가 있고 돌려나기가 있어요. 그리고 모여나기. 한 곳에 모여나는 모여나기도 있네요. 네. 글이 잘 이해되나요? 식물의 잎차례 읽으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식물의 잎에 이런 비밀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읽은 글을 다른 친구나 가족에게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요약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요약한 글이 3가지가 있어요. 식물의 잎차례를 읽고 요약한 내용인데 각 글마다 비교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먼저 글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글가. 집을 지을 때 건축가들은 설계도를 그린 뒤 그것을 바탕으로 집을 짓습니다. 이때 건축가는 집을 똑바로 세우려고 애씁니다.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이토록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온갖 기술을 쓰는 일과 마찬가지로 식물도 질서 있게 그리고 특별한 기술을 바탕으로 잎을 피웁니다. 식물은 햇빛을 보지 못하면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잎을 펼쳐야 햇빛을 잘 끌어모을까 고민합니다. 그럼 식물이 줄기에 어떤 모양으로 잎을 붙여 나가는지 그 기술을 알아보기로 할까요? 먼저 줄기 마디마다 잎을 한 장씩 피우되 서로 어긋나게 피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긋나기라 합니다. 국수나무처럼 평행하게 어긋나기만 하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해바라기처럼 소용돌이 모양으로 돌려나면서 어긋나는 식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마디의 잎이 석 장 이상 돌려나는 잎차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잎차례를 돌려나기라고 합니다. 갈키 꼭두선이는 마디마다 잎이 6장에서 8장씩 돌려나기로 핍니다. 끝으로 소나무처럼 잎이 한 곳에서 모여나는 모여나기가 있습니다. 글가였어요. 글가는 어때요? 조금 긴 것 같아요. 이제 글라를 한번 볼게요. 글라. 식물이 특별한 기술을 바탕으로 잎을 피우는 이유는 햇빛과 그림자 문제 때문입니다. 위의 잎이 바로 아래 잎과 겹치면 위에 있는 잎의 그림자 때문에 아래 잎은 햇빛을 받지 못합니다. 글 나는 정말 짧게 요약했네요. 마지막으로 글다예요. 식물의 자람에 영향을 주는 것은 햇빛입니다. 위의 잎이 바로 아래 잎과 겹치면 위에 있는 잎의 그림자 때문에 아래 잎은 햇빛을 받지 못하므로 식물은 다양한 모양으로 잎을 피웁니다. 줄기에 차례대로 잎을 붙여 나가는 모양인 잎차례로는 서로 어긋나게 피우는 어긋나기, 줄기 한 마디에 잎 두 장이 마주보는 마주나기, 한 마디에 잎이 석 장 이상 돌려나는 돌려나기, 잎이 한 곳에서 모여나는 모여나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 가나다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글이 가장 잘 요약한 글인 것 같아요? 글을 요약하는 까닭은 무엇이죠? 맞아요. 우리 주어진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 길면은 오히려 잘 이해하기 힘드니까 주어진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줄여서 요약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주어진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글은 가, 나, 다 중에 어떤 거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 어떤 글이 가장 잘 요약한 글인지 찾아봐요. 가나다 가운데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들어간 글. 많이 드러난 글 하니까 번뜩 떠오르지. 글 가가 가장 많이 내용이 많이 드러났어요. 중요한 것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글 가나다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담아 요약한 글은 어떤 것 같아요? 가는 아니지. 잘 요약해 줄인 게 많이 줄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난가요? 아니면 다인가요? 여러분 어때요? 선생님은 글 다였어요. 왜냐하면 글 나는 중요한 내용마저도 없었어요. 너무 줄여서 짧게 썼다라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줄이지 않고 잘 담아서 요약한 글은 글 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요약하기 평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글을 짧게 간추렸는가? 우선 짧아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내용은 삭제하고 중요한 내용만 간추렸는가? 세 번째,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간추렸는가? 중요한 내용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겠죠. 그렇다면은 글가는 어땠어요? 글이 길어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글 나는 어때요? 글이 너무 짧아, 오히려. 그래서 중요한 내용마저도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요약하기를 가장 잘했는 것은 바로 글다. 중요한 내용이 잘 드러나면서도 글의 길이가 짧아지게 요약을 잘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요약한다면은 어떻게 요약한다고? 맞아. 글다처럼. 글다는 어떻다고?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포괄한 거예요. 글을 짧게 간추리면서도 사소한 내용은 삭제하고 중요한 내용은 빠지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간추려야 된답니다. 요것을 잘 지키면은 요약하기를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글가의 내용을 나처럼 요약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생각해 봅시다. 글가. 요거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글가. 먼저 줄기 마디마다 잎을 한 장씩 피우되 서로 어긋나게 피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긋나기라 합니다. 국수나무처럼 평행하게 어긋나기만 하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해바라기처럼 소용돌이 모양으로 돌려나면서 어긋나는 식물도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줄기 한 마디에 잎 두 장이 마주보는 마주나기도 있습니다. 단풍나무나 화살나무는 잎 두 장이 사이좋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주난 잎들이 마디마다 서로 어긋나지 않고 평행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마디의 잎이 석 장 이상 돌려나는 잎 차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잎 차례를 돌려나기라고 합니다. 갈퀴 꼭두선이는 마디마다 잎이 6장에서 8장씩 돌려나기도 합니다. 끝으로 소나무처럼 잎이 한 곳에서 모여나기도 있습니다. 네, 아까 읽었던 글인데 가 부분 잘 봤죠? 근데 이 긴 글을 나처럼 요약해봤어요. 보이나요? 네, 이것은 바로 여러분 혹시 생각 그물 아나요? 생각 그물. 다른 말로는 마인드맵이라고 하기도 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네. 맞아요. 가장 가운데 중요한 주제요. 우리는 식물의 잎차례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잎차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가장 큰 것, 어긋나기, 마주나기, 돌려나기, 모여나기라고 한 다음에 그 뒤에 어긋나기 하는 식물들인 국수나기랑 해바라기, 그리고 마주나기 하는 단풍나무와 화살나무, 돌려나기를 하는 갈기 꼭두선이, 모여나기를 하는 소나무, 이런 식으로 생각 그물로 요약해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점이 좋아요? 글의 중요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글의 핵심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글은 보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입차례, 식물의 입차례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입차례가 나는지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마주나는 경우도 있고 돌려나는 경우도 있고 모여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이렇게 요약을 할 수도 있어요. 생각구물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요약하기 활동을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글을 읽고 요약해 볼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글, 이 글을 읽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읽어 볼게요. 사람들은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나르려고 바구니를 이용한다. 그렇다면 동물들은 한꺼번에 먹이를 나르려고 무엇을 이용할까? 다람쥐는 볼 주머니를 이용한다. 볼 주머니는 입안 좌우에 있는 큰 주머니를 말한다. 다람쥐는 먹이를 입에 넣은 다음 볼에 차곡차곡 담는데 밤처럼 너무 큰 먹이는 이빨로 잘라서 넣기도 한다. 다람쥐의 경우 도토리 같은 열매 10개 이상을 볼 주머니에 잠시 저장할 수 있다. 원숭이도 볼 주머니가 있다. 원숭이의 볼 주머니에는 사과 1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원숭이는 먹이를 발견하면 대충 씹어 그곳에 잠시 저장한다. 그런 다음 다른 원숭이에게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에 먹이를 조금씩 꺼내어 먹는다. 이 글을 이제 요약해 볼 건데요. 여러분 학습지에 선생님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한번 중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게 요약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여러분 다 요약해 봤나요? 선생님도 요약해 봤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볼 주머니를 이용해 먹이를 나르는 동물을 다람쥐와 원숭이로 이렇게 표로 나타냈어요. 다람쥐는 도토리 같은 열매 10개 이상을 볼 주머니에 잠시 저장해 먹이를 나른다. 원숭이는 먹이를 볼 주머니에 잠시 저장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서 먹는다. 어때요? 중요한 내용이 쏙 들어가면서도 간단해졌죠, 글이. 이렇게 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글의 구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용해서 글 구조 틀을 이용한 건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표를 그려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혹시 글로 썼나요? 선생님이 짧게 글로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글로 줄인 선생님의 요약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바구니를 이용해 물건을 나르는 것처럼 볼 주머니를 이용해 먹이를 나르는 동물들이 있다. 다람쥐는 도토리 같은 열매 10개 이상을 볼 주머니에 잠시 저장해 먹이를 나른다. 원숭이도 먹이를 볼 주머니에 잠시 저장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서 먹는다. 어때요? 원래 글보다 짧으면서도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죠. 이렇게 글로도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요약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앞에서처럼 생각구물을 쓴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글을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이 맞고 틀리고는 없어요. 그 대신 글을 요약할 때 중요한 것들은 있죠. 그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은 글을 요약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어떤 방법이 있었죠? 맞아요. 첫 번째, 글을 짧게 간추려야 돼요. 원래 글보다 짧아져야 돼요. 그러면서도 짧아지려면은 사소한 내용은 삭제해야겠죠. 하지만 꼭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간추려야 되고요. 중요한 내용이 이해할 수 있게 간추려야 돼요. 이러한 요약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은 글을 더 짧게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답니다. 요약하는 방법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만 지키면은 그것을 짧은 글로 나타내든 마인드맵으로 하든 아니면은 글 구조 틀처럼 표로 나타내든 어떤 식으로 요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중요한 원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 글을 앞으로 요약해 보도록 해요. 알겠나요? 네. 벌써 수업을 마칠 시간이에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